마스터 코리안.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한국어 원 실전 편입니다. 여러분들 1강부터 10강까지 드라마 보면서 비즈니스 한국어 직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어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10강까지는 본 강의 드라마와 함께 우리의 주인공 트언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면접까지 면접 시험에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배웠고 인사말도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또 뭐 입사 시험 끝나고 출근부터 뭐 휴가 가는 것까지 모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 실전편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좀 필요한 것들 또 업무에도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만 모았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전편은 전부 4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뭐 더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우선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편에서 처음 1강은 이메일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이메일 많이 쓰시지요. 그런데 자 이제 한국어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이메일을 쓰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받는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고 또 업무를 잘 수행하다죠. 업무를 잘 하는 것,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메일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나라의 이메일 뭐 많이 썼지만 한국어로 한국 회사에서 주고받는 이메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1강부터 10강까지의 본 강의, 기초 강의를 여러 번 복습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과 함께 같이 이 실전편 4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연습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먼저 작성 요령, 요령이라는 건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토픽 시험 잘 보는 요령, 쓰기, 작문 쓰는 요령.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면 이 요령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처음입니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요령은 작성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실제 이메일을 보면서 필요한 항목들 어떤 것이 중요하게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이메일을 보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보충, 주요 어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전편만 보고 나면 이메일은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자, 그 너무 쉬운 일을 하는 그런 속담 기억하세요? 뭐죠? 어떻게 할까요? 눈 감고도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눈 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쉽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토픽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국어 속담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 속담 한국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일상 대화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쓰는 속담, 또 관용 표현, 뭐 손이 크다, 뭐 눈이 높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건 공부하셨을 거예요. 모르면 다시 한번 공부하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메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먼저 작성 요령에 앞서서 우선 이 이메일, 한국어로 된 이메일 쓰는 이 폼이라고 하죠. 양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메일, 여러분 나라의 이메일 쓰는 것과 비슷하죠. 뭐 어느 나라나 이 양식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메일, 이메일을 썼는데 누구에게 보내요? 받는 사람. 그렇죠? 여기에 뭐 여러 사람 같이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주소록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내가 사용하는 그 주소록 미리 저장을 이 컴퓨터에 자기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면 이렇게 주소록이 있겠죠. 주소록이라는 거, 목록, 목차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소가 이렇게 있는 것을 주소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참조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 참조에 이메일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받는 사람에게만 이메일을 쓰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도 여기 참조에 들어간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자, 회사 이메일은 이렇게 참조로 같이 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구성원, 그 직원에게 보내지만 그 직원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그 상사, 팀장, 부장, 뭐 대표 같이 봐주세요 하고 주소를 넣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참조. 그 다음에 여기 참조에서 숨은 참조라고 있어요. 뒤에서도 다시 배웁니다. 숨다, 안 보이죠? 숨은 참조 여기를 누르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넣었는데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게 이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숨은 참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목이요. 가끔 저도 이메일을 받아보면 제목 없음 이렇게 그냥 와요. 실수로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고 제목을 쓰지 않고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메일 받은 이메일이 너무 많을 때 제목만 보고 중요한 이메일을 먼저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목은 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하나 넣는 거죠. 무슨 건, 무슨 부탁합니다. 뭐 이런 제목을 중요한 내용의 제목을 짧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파일 첨부입니다. 파일 첨부. 파일을 첨부하는 것. 필요한 또 자료가 있겠죠. 그것을 이 메일과 함께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PC,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다, 붙이다예요. 함께 보내는 건. 그래서 가끔 메일만 막 쓰고 보내고 나면 여기 보내기를 누르고 나면 파일을 안 보냈어요. 그럴 때 많이 있죠. 파일을 다시 보내고. 그러니까 메일을 쓰고 나면 보내기를 누르기 전에 확인. 우리가 시험 답안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 확인이 아주 중요하죠. 제대로 잘 썼나 확인하는. 반드시 확인하고 보내야겠죠. 개인적인 이메일은 뭐 실수를 해도 괜찮지만 회사의 이메일은 정말 중요하니까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 작성 요령에서 다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6가지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중요한 요령을 쓰는 법, 작성법 먼저 봅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첫 번째 제목은 본문을 짧게 짧게 하는 거죠. 그게 요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에 있는 그 중요한 것을 짧게 한 줄로 요약을 짧게 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메일은 중요한 메일이구나 하고 빠지지 않고 상대방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말은 간단히 해야죠. 개인적인 일상의 대화가 아니고 공적인 회사의 이메일은 인사말은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사말은 꼭 필요해요. 바로 본문으로 가는 건 좀 실례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은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은 보기 쉽고 명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네.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길게 쓰는 거 좋지 않아요. 업무 이메일은 그렇죠. 써야 할 말만 정확하게 쓰면서 예의를 갖춰서 쓰는 것이 좋겠죠. 첨부 파일, 아까 얘기했죠. 추가로 보내는 자료, 함께 보내는 자료들은 잘 챙기다, 잘 넣었나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참조와 숨은 참조가 있었죠. 내가 보내는 상대방 주소 그 밑에 함께 보았으면 하는 사람의 주소 같이 넣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함께 봤으면 하는 사람은 숨은 참조로 주소, 이메일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또 함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보는지 몰라요. 그럴 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이요. 요거 중요하죠. 업무 이메일인데 글자, 글씨 맞춤법이 다 틀려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이럴 때 한국어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맞는 단어를 썼는지 맞는 문법과 표현들을 썼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이메일은 아주 중요해요. 이런 요령을 잘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꾸 넘어가네요. 자, 이메일 필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자, 처음엔 무조건 내가 해야 할 본문 내용부터 쓰면 안 되겠죠. 누구인지, 물론 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넣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쓰는 거지만 호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인사말. 그리고 인사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업무 이메일이니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높임말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토픽 시험 볼 때 쓰기 보통 1번 문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토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높임말로 어떤 인사말 표현이 들어가는지 이것이 토픽 쓰기 문제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공식적인 표현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표현에 어떤 방법으로 끝낼까요? 어요, 했어요. 이건 잘 쓰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네. 어요도 쓰기도 하지만 아주 공식적인 예의를 갖추는 높임말 표현 했습니다.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호칭. 네. 부장님께 썼으면 여기 요거는 안 써도 괜찮아요. 김민수 부장님 이렇게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깨를 넣어주는 게 좋죠. 이거는 에게의 높임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나보다 나이 어리고 직위가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회사에 보낼 때는 반드시 누구누구 깨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높임말 써주는 게 좋죠. 직장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자, 이름이죠.
이름 쓰고 여기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붙여서 쓰지 마세요. 직위는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팀장님께, 과장님께 네, 먼저 본문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이렇게 호칭을 넣으세요. 두 번째, 여기 이름 그리고 직위 그리고 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직위 배웠습니다. 대표, 사장, 뭐 부장, 과장, 차장, 대리, 사원 이게 직위입니다. 근데 누구누구 사원께 이렇게 사원은 직위를 안 붙이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받는 사람이 그냥 직위가 없는 일반 직원이라면 김민수 님께 이렇게 님만 붙여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김민수께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김민수 님을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인사말은요. 보통 안녕하세요. 이건 뭐 항상 어디에나 쓰이는 인사말이니까 써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쓰는 것이 좋죠.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안녕하세요라고 해도 되고 만약에 처음 보내는 사람이라면 안녕하십니까? 또 나보다 윗사람의 직위라면 또 상대방의 어떤 다른 회사에 보내는 이메일이라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인사 다음에 짧게 날씨와 관련해서 이렇게 안부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그런 걸 넣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뭐 감기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뭐 시작도 좋고 끝날 때도 좋고 한번 써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훨씬 기분이 좋아지죠.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는 거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높임말은 우리 다 배웠습니다. 보통 완전히 단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동사 하다에 의시 받침이 있을 때 네. 뭐 이렇게 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이 이메일 쓰는 공식적인 이메일 쓰는 것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씁니다 표현으로 쓰셔야죠. 해요, 해라, 해. 밑으로 갈까요? 가장 아래가 해라.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해요,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했죠. 하계와 하오체 두 가지는 주로 옛날, 지금 요즘도 좀 쓰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쓰는 경우고 그래서 한국어의 끝나는 표현, 뒤에 표현, 어미 표현이라고 하죠. 6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높임말 표현이죠. 그래서 했습니다. 씁니까? 이렇게 써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공식적인 표현, 주로 이메일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어떤 요구나 요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는, 요청하는,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사과, 미안하다라는 이 3가지 종류가 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더 부탁하고 싶을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건데 요구하는 건데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보다는 부탁드립니다가 훨씬 높임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이메일을 많이 보내죠. 이런 내가 요청이나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 이메일을 보내는 게 좋죠.
그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부사를 하나 더 넣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과에 미안하다는 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여기에서 더 높임말을 쓴다면 송구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송구하다. 그래서 이건 미안합니다 보다 조금 더 높인 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높인 게 송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미안한데 예의를 갖춰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대단히라는 말을 쓰죠. 송구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실제 사례를 볼게요. 어떻게 쓰는 것인지 각각 요청, 요구, 그리고 감사, 그리고 사과 각각의 이메일을 실제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 네, 요청하는 그런 요구하는 부탁하는 그런 이메일이에요. 자, 볼까요? 먼저 호칭을 넣었어요. 이름과 직위께 김연수 과장님께. 자, 인사말 썼죠.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줄을 바꿔서 밑에 써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서 써도 좋고 보통은 줄을 바꿉니다. 인사한 다음에는. 자,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낮추는 거죠. 우리. 자, 나라와 나라는 낮추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 이렇게는 안 씁니다. 그런데 회사 또 개인 이런 거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줘야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사무실 비품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필요한 것들 교체하기로 결정이 되었기에 이런 것들이 이 글 쓰는 글말의 높임 표현, 공식적인 표현의 문법이에요. 이거는 기 때문에예요. 어서니까와 같은 표현입니다. 고급 문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메일 보낼 때는 가장 공식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객관적 글쓰기에 우리 공식적인 그런 표현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럴 때 쓰는 문법이에요. 기 때문에 어서니까보다 좋습니다. 기에. 그래서 대표적인 이 문법의 예문을 든다면 사랑했기에 결혼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기에.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같은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메일 쓸 때 쓰시면 좋아요. 기억해 두세요. 교체하다는 바꾸다예요. 사무실 비품을 바꾸기로, 기로는 초급 문법이니까 또 앞 강의에서 배웠어요. 기로 하다. 그렇죠? 기로 했어요. 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귀사. 우리 회사는 낮추고 상대방 회사는 높여주는 겁니다. 귀하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렇게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회사를 높여줄 때 귀사. 또 상대방의 학교를 높여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귀교. 그리고 개인을 높여줄 때 귀하예요. 귀하. 귀를 쓰면 높여주는 거예요. 이건 개인. 자, 귀사의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고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배웠죠? 그 다음에 첨부한, 파일 첨부를 했어요. 구매 대상 제품 목록,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구매하다, 물건을 사는 것, 그리고 제품, 그리고 목록, 무엇이 있는지, 책상, 의자, 책꽂이, 비품들은 소모품과 비품 기억하시죠? 비품은 계속 두고 쓰는 것, 소모품은 종이나 펜처럼 쓰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비품이니까 구매 대상 제품 목록을 보시고 그 제품 해당 제품의 설명서와 가격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의를 갖춰서 요청하는 메일입니다. 이런 것이 샘플, 견본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필요한 표현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공식적인 문법 종종 쓰는 고자 하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에 기 때문에와 같은 문법. 그 다음에 여기 끝날 때 내가 누구인지 꼭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사람이 한국산업이라는 회사 이름이죠. 그 다음에 어디 부서,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 이미선. 보내는 사람의 직위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뭐 대리면 대리, 뭐 사원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보통은 이름만 쓰고 그 다음에 드리다를 짧게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드림 반드시 넣어주세요. 드림. 이것을 더 나를 낮추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배상이요. 이거는 메일, 이메일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드리다, 내가 글을 썼다, 보냈다. 이 말에 아주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배상이에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면 일반적으로는 드림을 쓰시면 좋습니다. 친구나 어떤 뭐 가족이나 뭐 이렇게 보낼 때는 내가 보냈다 해서 보냄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이메일에서는 공식적인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드림을 쓰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요한 표현은 설명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 중요한 포인트. 네, 이 메일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설명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청과 관련된 메일입니다. 네, 다음. 자, 감사의 이메일입니다. 아까 먼저 이제 설명서를 회사 비품을 바꾸려고 교체하려고 해서 상대방 회사에 그 제품들을 사려고 설명서와 가격표를 보내달라고 하는 메일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답신, 네, 그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제품 설명서 송구합니다. 송구하다는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고유어 표현과 한자어 표현이 있다고 했죠. 고유어 표현보다는 한자어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예의를 갖추는 공식적인 이메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제품 설명서 보냅니다 해도 돼요. 그리고 자, 이런 단어를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송구합니다. 자, 받는 사람 아까 이미선, 네, 한국산업 이미선 드림 했죠. 총무부. 이런 회사 비품을 구매하는 그런 부서가 바로 총무부입니다. 영업부가 있고 우리 주인공 트럭은 영업부였어요. 그런 영업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 서포트 이렇게 해주는 부서가 총무부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 비품은 총무부에서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미선 대리님께 자, 보낼 때는 내 직위를 쓰지 않았지만 자, 알고 있는 거죠. 이미선 대리님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건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한다는 거죠. 저희 회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이것과 관련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높여줬어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진심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죠. 아주 가장 최고 좋은 감사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관심을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보다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높임법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익혀두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제품들에 대한 설명서와 가격표를 보내드립니다.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겠죠. 검토하시고 확인이요. 어떤 것이 있나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배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죠. 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 사무기기 네, 김현수 드림. 네. 그죠? 이렇게 보낸 사람은 드림. 그죠? 받는 사람에게 깨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네. 아까 먼저 했던 거 요청. 이런 뭐 제품 설명서를 요청합니다. 네. 요청하고자 합니다. 하니까 송부합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비슷한 표현 나오죠. 이렇게 이메일, 비즈니스 이메일은 네, 이런 표현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 다음. 네, 여기에서는 감사의 메일이라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다음. 3번 사과의 편지, 이메일이죠. 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답변이 조금 늦어졌구나. 이제 그 감사 이메일 답신을 받았어요. 보냈어요. 그런데 이 김현수 과장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김현수 과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출장을 다녀오느라 네, 이 이미선 대리가 다른 곳에 출장을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 뜻과는 다르게 이런 표현이에요. 본의. 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생각, 뜻. 그렇죠? 본의 아니게 답신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아주 그 예의를 아주 갖춰서 쓰는 표현이죠. 본의 아니게 이 표현이요. 왜요? 내가 일부러 늦게 하고 싶어서 늦게 한 게 아니죠.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느라고. 그렇죠?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이 느라고 문법 잘 모르시면 네, 느라고 제가 한 강의 문법 강의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한번 보고 오세요. 네,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여기 고가 빠져 있습니다. 요건 생략해서 씁니다. 자, 보내주신 설명서와 가격표 잘 받았습니다. 구매 확정을 위해 저희 회사 내부에서, 회사 내에서 면밀히, 자세히, 꼼꼼히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하나 잘 확인, 검토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네, 배웠죠? 감사합니다. 끝에 항상 감사합니다. 네, 쓰세요. 네, 그 다음에 드림 나왔죠? 그래서 사과의 이메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사과드립니다. 사과합니다보단 사과합니다는 잘 안 써요. 이렇게 이런 높임 표현에서는 사과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과드립니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또는 송구합니다.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의 아니게 답신이 늦어진 것, 그렇죠? 늦어진 것에 대해 네, 이렇게 써도 되고 늦어진 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과드립니다가 네, 중요한 표현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어휘 표현들. 네. 요청하는 그런 메일에서는 설명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요청합니다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고자 합니다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부탁하는, 요청하는 그런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 이렇게 쓴다는 거. 다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시험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썼을 거예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쓰기에서 많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은 본의 아니게, 내 뜻과는 다르게 라는 뜻이에요. 본의 아니게. 또는 이 표현보다 또 다른 말도 써요. 부득이하게. 이 표현입니다. 부예요. 부득이하게.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부득. 네, 이거는 내 뜻과는 다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이에요. 부득이하게 답신이 늦어진 점. 네, 그리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표현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비즈니스 한국어 직장 내에서 쓰는 업무 중에 이메일 업무가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 회사, 어떤 다른 회사, 외부의 사람들과 회사에서 회사 이메일로 쓰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임 표현 아주 중요하죠. 호칭, 인사말 쓰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메일 양식에 여러분들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 또 함께 받는 사람 참조, 그 다음 제목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 꼭 써야 해요. 근데 아무렇게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본문 내용을 짧게 제목으로 먼저 써주세요. 그래서 많은 이메일을 받으면 안 보기도 쉽기 때문에 중요한 제목을 먼저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메일 목차에 그 제목만 보이니까. 그 다음에 내용에서 인사말 끝날 때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드림, 또 뭐 아주 높이면 배상, 이렇게 쓰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메일 업무가 그 업무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어떻게 씁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실전편의 1강을 보시면 이제 이메일 실수를 안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 코리안 아자차카타파